여러분은 혹시 멀리 중동 땅에서 포탄이 터지는데 왜 우리 옆집 중국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밥상 물가가 무섭게 뛰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2026년 2월 28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원유의 20%가 다니던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전쟁 중인 이란보다 바다 건너 중국 산둥성 해안가 정유소들이 먼저 멈춰서고 그곳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2위라는 거대 경제국 중국이 어쩌다 제재받는 나라의 싼 기름에 이토록 목숨을 거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를 넘어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위안화의 꿈이 어떻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료 공급이 끊기면서 14억 명의 밥상이 왜 위태로워졌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란이라는 든든한 뒷골목 주유소를 잃어버린 중국이 앞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에 갈 때 옆집 철수네랑만 통하는 전용 화폐를 만들어서 쓴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중국이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물건을 살 때 미국 달러를 써야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참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 돈 위안화로 직접 기름을 사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고 그 실험을 함께할 가장 친한 짝꿍으로 이란을 찍었습니다. 이란은 미국한테 미움을 사서 달러를 못 쓰고 있었으니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두 나라는 손을 맞잡고 엠브리지라는 이름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까지 만들면서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미국 달러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 야심찬 계획에 큰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이란의 은행들이 마비되고 기름을 실어 나를 길이막히니 중국이 공들여 만든 위안화 결제망은 순식간에 깡통이 된 셈입니다. 이게 우리네 일상으로 치면 큰 식당에서 쓰려고 미리 사둔 전용 식권이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휴지 조각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중국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비싼 달러를 들고 국제시장에 나가서 기름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러 가치가 오르면 위안화 가치는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사람들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손해를 안 보려고 너도 나도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이란을 중동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정성 가득했던 베팅이 한순간에 빗나간 셈이니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단순히 기름 한 통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달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던 중국의 거대한 꿈이 이란 전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중국이 어떻게 돌파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지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름값이 오르면 차 운전하는 것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더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 터진 전쟁이 우리네 식탁에 올리는 고기 한정, 채소 한 포기 가격까지 뒤흔든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중심에는 바로 비료가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비료 없이는 수확을 못하니 비료는 곧 먹거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만드는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와 요소를 중동 국가들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 비료 원료들이 오가는 길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쟁 전만 해도 한 톤에 470달러 하던 요소 비료 가격이 불과 석 달 만에 71%나 뛰어올랐습니다. 암모니아 가격 역시 61% 이상 폭등했고요. 이게 중국한테 왜 무서운 일이냐면 14억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비단 농작물만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소나 돼지가 먹는 사료 가격도 같이 뛰고 결국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우르르 오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배추값이 금값이 되어서 김장하는 게 겁이 났던 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4억 명의 밥상에 흔들리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거든요. 배가 고프면 민심이 흉흉해지기 마련이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니 비료라는 두 번째 조각을 지나 결국 14억 중국인의 밥상이라는 마지막 도미노까지 위태로워진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밥상 물가도 큰일이지만 중국 경제가 진짜로 숨겨두었던 뇌관은 따로 있거든요. 산둥성 해안가에 가면 찻주전자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독특한 정유소들이 수백 개씩 모여 있는데 지금 이곳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공장들이 왜 중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디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주 흥미롭지만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둥성 해안가에 가면 찻주전자라는 별명을 가진 정유소들이 수백 개나 모여 있습니다. 이름이 참 귀엽죠? 덩치 큰 국영기업들에 비하면 규모가 차주전자만큼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 이 작은 공장들이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진짜 실세들입니다. 평소에 이 공장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미국 눈치가 보여서 큰 대기업들이 못 사오는 이란의 싼 기름을 뒷골목에서 몰래 받아다가 정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치 큰 마트는 규정 때문에 못 파는 물건을 동네 작은 구멍가게가 가져와서 싸게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서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에서 오던 그 싼 기름줄이 전쟁으로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들은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20%나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싼 원료들이 중국산 장난감, 옷, 플라스틱 통 같은 온갖 물건의 가격을 낮게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료값이 비싸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고 공장들은 수지가 안 맞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요. 실제로 최근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나타내는 PMI 수치가 49.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50 밑으로 내려가면 공장들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아주 안 좋은 신호거든요. 산둥성 새벽시장에 가보면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이 사라지고 텅 빈 항구만 남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란에서 온 유조선들이 줄을 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은 공장들이 멈추면 그곳에서 일하던 우리 이웃 같은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란 전쟁의 불꽃이 이란 땅이 아니라 중국 산둥성 공장지대를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죠. 이 공장들이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란 기름에만 매달렸던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액수의 돈과 중국의 고집스러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도대체 이란과 어떤 계약을 맺었기에 이토록 큰 도박을 했던 것인지 그 싼 기름에 중독된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싼 기름을 파는 단골 주유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데보다 리터당 몇백 원씩이나 싸게 주는데 심지어 현금도 필요 없고 나중에 우리 집 농산물로 대신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만 계속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이란에 대했던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무려 25년 동안이나 손을 맞잡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도로도 닦아주고 발전소도 지어주는 대신 이란은 25년 내내 아주 싼 가격에 기름을 대주기로 한 거죠. 실제로 중국은 이란에서 매일 138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사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가격입니다.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나 싸게 샀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만 수백억 원을 아낀 셈입니다. 게다가 달러가 없어도 위안화로 내거나 물물 교환까지 가능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편하고 달러 안 드는 꿈의 주유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너무 싼 것만 찾다 보면 결국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중국은 이 달콤한 할인 혜택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전체 수입 기름의 13% 정도가 이란산인데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싼 기름 덕분에 중국 공장들이 물건을 싸게 찍어내서 전 세계에 팔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 꿈 같은 주유소가 폭격을 맞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동안 아꼈던 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입니다. 싼 기름에만 매달리느라 다른 공급처를 미리 챙기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죠. 마치 싸구려 물건만 쓰다가 한꺼번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된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름줄이 끊긴 것도 큰일이지만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1대1로, 즉 전 세계를 하나로 잇겠다는 그 거창한 꿈도 이란이라는 길목이 막히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 거대한 장애물을 어떻게 넘으려 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믿을 구석이라고는 정말 러시아뿐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중국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비단길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국이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전 세계에 길을 닫고 항구를 만드는 거대한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바로 1대1로입니다. 이 사업에서 이란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중동과 유럽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이 대문을 활짝 열어두려고 이란의 철도와 항만, 전기망에 무려 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로 약속했었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조차 안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문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쾅 닫혀버렸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만든 그 비단길이 이란이라는 길목에서 뚝 끊겨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네 일상으로 치면 큰 돈 들여서 시장 가는 지름길을 새로 닦아놨는데 그 길 한복판에 큰 불이 나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된 상황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변 나라 항구에도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이 나라들의 시설까지 망가뜨리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 수 없는 참으로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물건을 받아줄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자 중동을 새로운 시장으로 키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동에 판 전기차와 철강량이 2배나 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물건을 실어 나를 배들도 호르무즈 해역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기름길도 막히고 나가는 물건길도 막혔으니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겠죠. 중국이 전 세계를 하나로 잇겠다며 큰 소리 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파트너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을 닦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길을 지나갈 수조차 없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리자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북쪽의 러시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중국의 구원투수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틈타 중국의 등을 치는 장사꾼이 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기묘한 두 나라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친한 척은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두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이란이라는 든든한 주유소가 문을 닫으니 중국은 이제 급한 대로 북쪽에 있는 러시아 형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은 예전부터 러시아에서 가스를 더 많이 가져오려고 시베리아의 힘투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사업을 준비해 왔거든요. 이란 전쟁으로 다급해진 중국이 이제 이 사업에 속도를 내자며 러시아의 손을 절실하게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과연 순순히 중국의 손을 잡아줄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럽 손님들이 다 끊긴 마당에 중국이 유일한 큰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갈 곳이 여기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중국은 급하니까 좀 싸게 달라고 사정을 하고 러시아는 아쉬우면 제값 반해라고 버티는 기묘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 기름이 끊겼으니 우리가 너희 가스를 많이 사줄 테니 가격을 대폭 깎아달라고 압박을 넣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아주 치밀한 나라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무려 121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기름 12억 6천만 배럴을 창고에 꽉꽉 채워두었거든요. 이 비축분이 중국의 배짱입니다.
러시아가 너무 비싸게 굴면 우리는 이 창고에 있는 기름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으니 배짱 부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죠. 하지만 이것도 전쟁이 빨리 끝날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반년을 넘기고 1년이 되어가면 그 잘난 창고도 바닥을 드러낼 테니까요. 어쩌면 이란 전쟁은 중국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당장은 속이 쓰리겠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석유 대신 태양광이나 원자력 같은 새로운 에너지로 갈아치우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집을 새로 짓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데도 몇 년은 좋게 걸립니다. 당장 내일 밥을 지어야 하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난 상황에서 전기레인지로 바꾸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소동의 마지막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국이 과연 이 거대한 파도를 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계 2위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 운명을 가를 5가지 열쇠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이 복잡한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사가 되어서 중국 경제라는 환자의 상태를 진찰해 볼 시간입니다. 환자의 병세가 깊어질지 아니면 툭툭 털고 일어날지 알 수 있는 5가지 맥박을 짚어드려야겠네요.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이 얼마나 다시 다니느냐입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80%나 줄어들어 있는데 이게 절반 이상 회복되지 않으면 중국의 숨통은 계속 막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제 기름값입니다. 전쟁 전에는 72달러 하던 것이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9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면 중국 공장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공장들이 얼마나 활기차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 PMI입니다. 지금 49.0인데 이게 48 밑으로 떨어지면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 켜지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위안화 환율입니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살림살이 팍팍해지듯이 위안화가 계속 약해지면 중국의 돈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중국이 아껴둔 비상용 기름을 풀기 시작하느냐입니다. 창고문을 열어 기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 정말 고비입니다. 전쟁이 석 달 안에 끝나면 중국은 쌓아둔 기름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버텨낼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6개월을 넘기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목표인 4.5%조차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고 14억 명의 밥상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뛸 겁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에서 큰 풍파가 닥쳤을 때 처음 몇 달은 적금 깨서 버티지만 그게 1년이 되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저 멀리 중국의 공장과 우리네 밥상까지 영향을 주는지 쭉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세상 만사가 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는 게 참 실감이 나시죠? 중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파도로 다가올지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해안에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핵심 요약을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참 긴 여행을 다녀오신 기분이죠. 저 멀리 중동의 모래바람이 어떻게 중국의 거대한 공장 굴뚝을 멈추게 하고 우리네 식탁 위에 올릴 고기 반찬 가격까지 들썩이게 하는지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결국 이란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경제의 기초 설계도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니까요. 싼 값에 기름을 들여와 물건을 찍어내고 달러 대신 우리 돈 위안화를 써보겠다던 그 야심찬 꿈들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말처럼 중국이 믿었던 뒷골목 주유소가 사라진 지금이 어쩌면 중국 경제의 가장 뼈아픈 시련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것이니만큼 앞으로의 세상 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시거나 경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늘 신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모든 선택의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중국이 이 파도를 잘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공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많이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웃사촌처럼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